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헌법재판소가요, 감사원장 등 4명 탄핵소추 기각 선고를 내렸죠. 네, 오늘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 총 4명에 대해서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놨는데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만장일치로 전부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좀 의문이다라는 점도 판결문 안에서 이제 짚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 원장 같은 경우도 일부 법 위반 사안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회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들은 이제 최재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이다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던 내용.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국회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물론 다소 부적절하긴 하지만 답변 과정에서 튀어나온 발언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봤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총리한테도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령을 개정한 거, 이것도 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국회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일단 감사 정책을 감사원의 어떤 기본 원칙을 변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제 없다.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도 3명의 재판관,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법률 개정 대상이지 이거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좀 지적하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했었던 것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탄핵이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종합하면 일부 법 위반 사안이나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이제 파면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파면되지는 않았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건데, 일단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했었던 발언들이 정황상 말실수에 가깝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어떤 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제3의 공간,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의 부속 건물에서 방문 조사한 거, 이게 이제 문제다. 이거는 김건희한테 이제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국회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에 관한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김건희 여사한테 했던 거,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국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의 재량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파면하지는 않으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좀 의문이라는 점을 의심스럽다. 모든 재판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명의의 증권 계좌들이 주가 조작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 어떤 김건희가 실제로 이런 주가 조작에 이제 가담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시세 조정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내용들, PC의 기록,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휘 감독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요, 어떤 의미의 판단인지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수 있지만, 하나의 의문드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래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했더니 그건 다 거부하고, 이럴 땐 도대체 그럼 어디다 어떻게 호소를 해야 되나, 국민들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헌법재판소는 파면할 정도의 어떤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검찰이 일부러 뭉개고 있다는 어떤 강한 의심이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검은 또 다 거부권 행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의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헌재도 말하자면 증거가 충분히 있는지를 이제 검토하려면 증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 쪽에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 기록 인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하려는 문건을 달라 이렇게 이제 송부총탁을 신청을 했는데 서울 고등검찰청이 자료를 제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지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한 것인지, 혹은 수사가 어쩌다 보니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가 없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탄핵 남발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헌재가 이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당의 탄핵 남발에 헌법재판소가 경종을 울렸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 그 반대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헌재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준수가 되고 피소추자, 뭐 이 경우에는 이제 감사원장이라든지 이제 검사들인데요.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이 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탄핵 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목적 자체가 단순히 파면을 받아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문제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국회가 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같은 일을 또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뭐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야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두고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쉽게 얘기하면 탄핵 절차를 거칠만 했다. 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탄핵을 할 만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이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다른 견제 기관에서 어떻게 제동을 걸 거냐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특검인데 특검은 계속 거부권 행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국회 입장에서는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탄핵 심판을 요청을 했던 건데 그건 할 만한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헌재에서 이제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실의 끊임없는 주장, 뭐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 빗대서 보자면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되는 걸 막는다. 예를 들면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인 일을 또 하는 거를 막는 기능, 그리고 이제 사전 예방을 통한 헌법수호, 또 그런 짓을 벌일 것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사실 그대로 윤석열 피청구인한테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도 오늘 나왔었던 내용들이 윤석열 피청구인한테 적용되면 오히려 이제 파면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시험대 아니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눈길을 끄는 거는 이따도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뭐 임은정 검사 연결하고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지 않고 전부 어떤 전원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눈길을 끌긴 하더라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모든 개별 심판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나온 판결을 다음 판결하고 직접 연동시키는 거는 이제 무리이긴 합니다만 뭐 어떤 경향성 정도는 좀 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따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상목 권한대행은요. 내일 명태균 특검법도 역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네, 15일 토요일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기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거든요. 14일 임시 공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주도로 이미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행정부로 넘어와 있었던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가지고 심의한다라고 했는데 심의 상정한다는 거는 아마도 제2호국권 행사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 준비 절차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대부분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뭐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처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부권의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권한대행 맡은 지 지금 한 2달 정도 됐는데 2달 사이에 무려 8건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됩니다. 예, 아주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대검의 결정인 것 같은데요. 그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구속 취소, 즉시 항고를 안 하겠다. 다시 또 결론을 내렸어요. 어제 오늘의 상황을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될 텐데 어제 잠깐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 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권 침해의 요소가 지금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미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항고를 하더라도 뭐 당장 구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가 밝힌 입장처럼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현직 대법관 그리고 이제 사법부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사실상 이제 권유를 한 셈인데 여기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장이 오늘 오전에 나온 겁니다.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하기 어려운 어떤 방침입니다. 보면 대검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지 다른 기관들이 이제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고요.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한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속기관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라든지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거를 정비를 하려면 정비를 함께 논의할 관계기관이 어디냐? 사법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원하고 논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기관하고 이걸 논의할 일이 없고요. 그럼 결국 이제 법원이랑 이 제도 정비를 논의해야 된다는데 그 법원의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인 대법관이 나와가지고 일단 상급심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인 거죠. 어제도 저희가 전혀 맞질 않는 얘기인데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검이 공식 공문을 통해서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입장을 봐도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는 하지 않지만 본안 소송을 통해서 본안 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지적했던 게 뭐냐면 그 본안이라는 게 결국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수괴 혐의를 다투는 본안 재판인데 거기서 구속 취소 여부를 어떻게 다툰다는 것이냐 실효성이 있는 주장이냐 이거는 안 되는 거를 하여튼 현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얘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면서 다시 법원과 제도 정비를 논의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복잡하게 해서 그렇죠.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현직 대법관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검찰에서는 그 싫고요. 우리 마음대로 할래요. 이 얘기밖에 해석이 안 되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어떤 논리적인 반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래요 외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사실 이게 이제 법을 다루는 그 최고 결정 기관 중에 하나인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이 한 얘기인데 예. 역시 마찬가지로 법을 다루는 어떤 사법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대검찰청의 입장이라는 게 우리는 외부 영향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마음대로 우리 할게요.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사법적, 그러니까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준사법적 결정이라는 게 실체가 뭐냐면 대검의 부장급 회의 그리고 검찰총장의 결정 이걸 지금 준사법적 결정이라고 단언을 한 겁니다. 아니 준사법적 결정이 뭘 지칭하는 어휘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어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검의 부장급 회의를 두고 사법 결정에 준하는 결정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대법관들 앞에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검사가 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좀 의문이 드는 입장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하는 의문에 대해서 검찰은 정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 지경까지 몰고 나가지? 이런 어떤 의문에 대해서 검찰은 논리적으로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유는 다른 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다른 피의자들도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아 이거 해도 되는구나라는 신호가 잘못 입력이 되면 계속해서 비슷한 어떤 주장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라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새로 전해진 소식이 김영선 전 의원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 수수 의혹 관련해 가지고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이미 자신의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속 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일이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고 나서 거의 곧바로 당연하겠죠. 곧바로 청구서를 제출을 했다는 거고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었던 명태균 피고인 쪽에서도 남상권 변호사가 이제 오늘 구속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 구속 취소 청구를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어떤 취소 요청이 계속 들어올 때는 그러면 검찰이나 법원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MBC 박문진 신임이사 관련해서요. 임명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최종 심의 확정한 거죠. 오늘 그런 판결이 나왔죠. 네, 오늘 이제 가처분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방통위가 내렸었던 결정, 뭐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박문진 이사진,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위원회의 이사진 6명을 새로 임명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본안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방통위에서 이제 지난해 7월에 박문진 신임 이사 7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 위원 등등 해서 7명을 새로 선임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뭐 박선아 이사 이런 분들은 아직 임기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송에서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여전히 이사직을 유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방통위를 상대로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동시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8월에 가처분 1심이 나왔을 때 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을 해서 신임 이사진을 임명하는 처분이 정지된다. 이런 결정을 했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정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해서 2명의 이사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선 집행을 멈춰놓고 나머지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본안 소송이 끝나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왔었는데 대법원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 결정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이 방통위가 이 1심 재판에 대해서요.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 3심 가면서 계속 어떤 항고를 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아마 확인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그 비용을 버린 셈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실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재판인 것이 애초에 방통위원회가 계속해서 이제 2명이서만 모든 중요 결정 사안들을 의결하는 그런 이제
기행적인 어떤 운영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계속 뭔가를 결정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